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1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양부모를 고소한 사연에 대해서 안영찬 교수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안 교수님께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입양을 시도하시게 되는데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미혼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미혼모가 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잘 키우셨고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그 미혼모였던 생모가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친부모로 알고 이제 잘 살아왔는데 생모가 나타났으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모인 그 어머니가 양부모를 상대로 아이를 데려가겠다, 아이를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부모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양부모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10살까지 키웠으니까 거의 뭐 친자식하고 그렇죠. 진배 없는 거니까 못 돌려주겠다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모가 그 아이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그 아이가 그동안 키웠던 양부모를 상대로 공정증서 부실 기재자라는 범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소 때문에 이제 검찰이 유죄소견으로서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유죄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어떤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 친엄마죠? 예. 친엄마가 검찰에다가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니죠. 친엄마가 아이를 부추겨서 아이를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그렇죠. 양부모. 10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고소를 해요? 아무튼 범죄 피해자인 거라는 거죠, 아이가. 그죠? 그래서 고소를 한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군요. 예. 아무튼 이게 왜 이게 범죄가 되냐면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양자라고 입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비밀로 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비밀로 하고 주위 분들한테 비밀로 하고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제 친자로 입적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자라고는 안 나오죠. 그죠. 양자 신청서를 적을 때 양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친자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거니까 이게 이제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가 되는 거죠. 결론은 양부모가 양자인 아이를 친자로 입적했다. 그렇죠. 입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그분 허락도 없이 몰래 자기랑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것도 결국 뭐예요?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 왜냐하면 신청서를 쓸 때 허위로 작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친자로 입적하는 그 행위는 형사상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 예, 거기에 해당한다.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뭐 이상한 범죄인 것도 같지만 의외로 사건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인터넷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허위로 혼인 신고했다는 등, 뭐 허위로 뭐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등 이런 별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증서 부실 기재죄. 네. 양부모가 양자인 아이를 친자로 입적하는 행위는 민사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상. 일단 이제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니까 일단은 처벌 안 받고 그러면 민사적으로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요거 이제 민법 138조와 연관이 됩니다. 138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유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의 효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참 법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죠?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이것이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거거든요. 자, 이분들은 왜 그 아이를 친자로 입적시켰느냐? 남들 다 그러니까. 그죠? 남들 다 그러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범죄고 무효인 줄 알았다면은 양자로 입적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친자 입적으로서는 무효인 거죠. 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니까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니라 뭐란 얘기죠? 양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친자로 입적한 것은 무효이나 그죠? 양자로 입적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죠? 유효하다. 그 아이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양자로 입적하는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회장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장님이 나오는데 이제 본초도 있는데 이제 세컨드를 둬가지고 이제 서자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거 나오는데 원래 그런 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서자를 법률 용어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회장님하고 본초 사이에 난 자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세컨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서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본초에게는 큰어머니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뭐죠? 엄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도 무효죠. 왜 무효냐면 그 아이는 그 회장님과 본초 사이에 난 자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일종의 공정증서 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인지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장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서 본초 사이에 난 자식으로서는 무효지만 자기 자식임으로써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서자는 회장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결국은 무효행위의 전환과 관련된 사례들이 되는 겁니다. 참 민법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렵죠. 근데 솔직히 그 이제 민법은 우리의 생활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딱딱하고 어려울까봐 조금 재밌는 거 위주로 하지만 뭐 혼인한다, 결혼한다부터 뭐 라면을 사 먹는다, 뭐 콩나물을 산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민법과 관련되는데 솔직히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너무 복잡다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하는 민법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생모는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모가 그 아들을 꼬드겨서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고소하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사를 가놨을 때 이제 댓글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댓글 보면은 막 어떤 내용이냐면 나쁜 년, 거지 같은 년, 뭐 그저 그 생모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는 뭐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생모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좀 말하자면 요거도 볼 수 있는데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분과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지만 항상 가슴속에 뭐예요? 응어리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라도 뭐죠? 내 아이니까 찾아온 그 엄마와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지는 뭐예요?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돌아와가지고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쁜 년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를 뭐죠? 데려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 입양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이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양부모에게 있는 거고 네. 생모는 가슴 아프지만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갈 수는 없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10년 동안 키워준 그 양부모를 그죠? 네. 고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죠? 그래도 일단은 양부모 입장에서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만 예. 민법상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런 양자 결론이 입장에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생모는 그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네. 자, 오늘은 안영찬 교수와 함께 민법에 나오는 민법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 교수님, 저기 민자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그 민법을 수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법 잡기에서 민잡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 강의를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강의 때 원래 3일 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못 했는데 뭐 반응은 뭐 굉장히 굉장히 아니라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스스로가요.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학원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도 그렇고 그냥 자꾸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강의를 하니까는 이제 댓글로 이렇게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질문 잘 안 하세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퀴즈 같은 거 내시면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우리 안영찬 교수님 민법 학습이죠? 그러니까 민법 잡기에서 줄여서 민잡. 민법 잡기 해서 약자로 민잡. 예, 민잡 검색하셔서요. 예. 한번 강의 좀 들으시면 좋겠고 강의는 수목금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되니까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민법은 법 과목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법대에서 주로 1, 2학년 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민법을 4년 동안 공부해도 참 어렵다고 그래요. 민법이 제일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영찬 교수님의 그 민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도 되고요. 법률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돈에 관련된 것이 되잖아요. 민법이. 그렇죠. 아무튼 뭐 우리가 뭐 민법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알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민법은 유익한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법률적인 마인드를 학습하셔서 사회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한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